자, 이번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요, 서울 강남 공천을 놓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보겠습니다. 태영호 강남 갑 공천은 국가망신이다.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이다. 국가망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러다 태영호 강남갑에 이번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죠. 헌법을 부정한다. 후보 등에 칼을 꽂는 거다. 엄청난 반발했습니다. 탈북민들 능멸이다.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내용 좀 보면은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이 공천과 관련해서 국가적 망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그리고 또입니다. 강남하고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했다. 그러니까 국가적 망신과 나만의 뿌리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자 태전공사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의 말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요. 사력을 다하고 있는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라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종인 지금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걸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강남을 공천을 처리하라. 그리고 태영호는 비례로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관이 일단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또 복잡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내용이요. 최영선 의원님. 김종인 전 대표는 왜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을까요? 글쎄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총선에 나온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연고 없는 곳에 태어나지 않은 곳에 살지 않는 곳에 전략 공천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탈북민이 한국에 연고가 없다고 해서 비례대표로 나와야 된다. 예. 이 주장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예. 현재 이제 남북 대화가 교착된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평가하는 상징적인 출마자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왜 그렇게 꼭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만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뿌리도 없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최인호 변호사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왜 쉬셨어요? 사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비례만으로서 5선인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다선입니다. 하면 본인 비례 얘기는 다선입니다. 왜 비례만 하셨죠? 본인 지역 뿌리 있는 데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지만 당선되고 나면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비판의 이유를 저런 식으로 든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탈북민들 중에서 사실 이미 비례대표는 한번 한국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은 지역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탈북민으로서 당선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로서도 참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렇게 되면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못 오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국 지금 전망하세요? 현재 지금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조건이 두 가지였죠. 예. 강남 갑과 강남 을 예. 이 부분에 있어 공천에 일부 공천 수정을 하라는 철회를 거죠. 요청을 했었는데 예.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이끌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홍준표 대구서 무소속 출마한다. 양산을 아니고요. 대구로 간답니다. 통합당이 현역 아닌 수성을이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주목이 된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구, 홍준표 이렇게 된 겁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양산에서 제가 물러섰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저렇게 회결한 뒤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고 대구 얘기를 했어요. 대구로 간다고. 자, 김관학 교수님, 지금 수성을이 꼽혀요. 여기 이 지역구는 주호영 현역 의원이 원래 지역구인데 수성 갑으로 옮기면서 좀 비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홍준표 전 대표죠. 사실 예. 이 당의 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예. 했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역구를 지금 3번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저는 뭐 대구를 가는 거기서도 지금 주호영 의원이 있었던 예. 수성을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탄탄하게 묶어놨던 그런 예.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가 이제 일종의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고 통합당의 텃밭으로 꼽혔죠. 그렇죠. 그만큼 경쟁자가 사실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 가면은 그 정도 이제 이름에 걸맞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 굉장히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고도의 어떤 전략적 계산을 깔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본인은 가면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높다고 거네요. 보는 거죠.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예. 대구로 오게 해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독 거기는 사실상 무주공산의 상황 뭐 이런 그럼 것을 고려한 거죠. 통합당에서 그곳에 누군가를 후보를 또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 통합당에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지금 당장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다른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이 안 모였던 장소죠. 근데 이제는 또 많이 모이겠네요, 그럼 비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경쟁을 할 만하고 승리의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수인데 이 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수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는데요.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톰 행크스 부부 호주 갔다가 코로나19 확진됐습니다. 이런 대스타인데 호주에서 감염이 돼서 지금 격리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 감염 가능성에 발칵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마지막은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11일 포착된 사진인데요. 뭐가 나오죠? 이게 돼지고기가 포장된 건데 이 차가요. 쓰레기 차입니다. 쓰레기 차. 쓰레기를 버리는 차인데 돼지고기를 우한에다 실어줬는데 쓰레기 차로 갑니다.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니까 정부 당국에서 대신 배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쓰레기 차이다. 이거 여기 보이시죠? 한눈에 보기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위생인 거냐고. 그런데 그 전날 시진핑 주석 다녀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입니다. 쓰레기차로 사람 먹을 돼지고기를 운반하다가 엄청난 반발. 지금 뭐 코로나19 꺾였다 그러지만 중국 민심도 뒤숭숭하거든요. 이래서 지금 당국자들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뭡니까? 쓰레기차. 하필. 논란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